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6번째 도형 슬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형 슬라이드는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스마트 아트와 도형을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룹화한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용을 해야 완성이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세부 조건 한번 볼게요.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은 왼쪽에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형 그룹이에요. 자, 왼쪽은 도형 및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룹이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편집하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3차원 만화와 3차원 경사가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 도형 그룹을 보면 약간 입체적으로 생긴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이게 첫 번째 스마트 아트고요. 3차원 만화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원 경사라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이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도형만 편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편집한 다음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문제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주었을 때는요. 1번, 2번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요, 6번째 슬라이드가 돼요. 그래서 6번 슬라이드에 클릭을 하고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제목을 클릭하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개체 틀이 나와 있어요. 개체 틀에 보시면 세 번째 스마트 아트 아이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아트는 여기서 입력을 하면 나중에 도형과 그룹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체 틀은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도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 게 가장 좋았죠? 맞아요.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해서 위로 그려주는 게 좋죠. 왼쪽에 바닥 도형을 한번 볼게요. 한쪽은 구부러져 있고 한쪽은 잘려 있어요. 자, 홈 탭을 누르시고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의 자세 단추를 누릅니다. 자, 사각형에서요. 찾아볼게요. 둘, 넷, 6번째. 보통 6번째 정도가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글사각형 나오네요. 자, 클릭을 하고요. 반절 정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구부러진 정도나 또는 잘린 정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구부러진 정도는 괜찮은데 잘린 정도는 변형이 되어 있어요. 자, 노란색 단추를 눌러서 위로 쭉 좀 펴주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상하 반전이 되어 있어요. 자, 현재 그냥 홈 탭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홈 탭에서 할게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 그리고 회전, 상하 대칭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를 했는데 색깔을 바꿔야 될까요? 또는 외곽선 테두리를 바꿔야 될까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굳이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위에 있는 도형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깔과 외곽선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도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위를 좀 줄여보고요. 자, 위에 있는 전기차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은 아주 잘 나오는 도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고르냐면 뾰족한 것을 한번 보세요. 상하 좌우에 뾰족하죠? 그리고 변형이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저렇게 뾰족한 정도를 한번 보시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 도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을 자세 단추를 누릅니다. 양쪽 끝이 상하좌우가 다 뾰족하다는 얘기는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런 부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 클릭하고요. 일단 옆부분에 드래그를 할게요. 자, 이제 도형을 변형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노란 변형 마름모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자, 안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왼쪽으로 끌어볼게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했죠. 자, 글꼴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글꼴을 한번 보시면 전체 도형의 글꼴은 굴림과 18포인트예요. 그래서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셨고요. 굴림과 18포인트를 먼저 줄 겁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홈에 글꼴, 굴림, 18포인트, 그리고요. 글자 색을 한번 보세요. 도형에 입력하면 텍스트는 흰색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출력 형태는 검정이기 때문에 글꼴색을 검정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것도 색 하나 그냥 한번 바꿔볼까요?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적당한 크기로 놓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할 거예요. 무엇냐면 현재 보이는 도형의 특성과 글꼴을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다음부터 도형을 그리실 때 텍스트 설정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 그 다음 도형 그릴 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도형 설정은요. 도형 전체를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눌러주세요. 자, 왜 눌렀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고요. 입력을 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도형을 그리실 때 앞으로는 글꼴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도형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한 부분을 블록을 잡을 거예요. 자, 두 도형을 블록을 잡아서요.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일단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을 거예요. 일단 하나 해 놓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을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친환경적이라고 쓰여져 있는 도형 보죠. 저 도형은요, 눈물방울이에요. 자, 홈으로 가셔서 다시 도형의 자세 단추를 누르시고요. 눈물방울,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눈물방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 단추를 이용을 해서 출력 형태 비슷하게 놓아주시면 돼요. 근데 도형이 현재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적. 자, 도형이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도 회전된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도형이 회전은 되었지만 텍스트는 회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그 위에 올려줘야 돼요. 자, 그리기 그룹에 있는 기본 도형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요. 도형에 바로 찍으면 안 돼요. 같이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바탕에 클릭을 해서 친환경적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상자와 스마트 아트는 기본 도형에 설정을 했어도 그 성질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글꼴 설정을 합니다. 굴림에 18포인트 그대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상자를요, 도형 위에 얹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위에 보면 약간 입체적인 도형 하나 있어요. 자, 스마트 아트를 삽입할게요. 스마트 아트는 삽입 탭으로 가세요. 그리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합니다.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 대화 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있으면 프로세스형이에요. 목록은요, 뭔가를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세스형은 뭔가 이게 절차 같은 거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일단 저 스마트 아트는요, 화살표가 붙어 있으면 프로세스형으로 가시면 돼요. 자, 아래로 조금 내려갈까요? 저 도형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 도형이에요.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선택을 하고요.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스마트 아트가 뜨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 창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일단 닫아보고 할게요. 여기까지만 떴다. 그러면 이 상자, 그래프, 지금 텍스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되는데 4개예요, 4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스마트 아트를 도형을 추가해서 삽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할게요.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단추가 있을 거예요. 아래에 있는 이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입력 상자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클릭을 하고요. 입력을 할게요. 아래로 내려와요. 화살표로 내려오세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요. 하시고요. 자, 도형 삽입을 하지 않아도 도형이 삽입될 수 있어요. 바로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하시고요. 자, 입력이 다 되었으면 이 텍스트 창은 X를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이제요. 스마트 아트에 입력을 다 하셨다면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세요.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서식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는 3차원 만화예요. 자, 3차원 만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스마트 아트가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맨 위쪽 보기 옆에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탭이 열려 있네요. 서식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세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자,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이 나와 있고요. 3차원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제시된 문제는 3차원 만화예요. 3차원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3차원에서 찾으시고요. 3차원이라는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강한 효과, 보통 효과 이런 거는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서 찾으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은 첫 번째는 단순 채우기, 3차원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흰색 윤곽선, 세 번째는 미세 효과, 네 번째는 보통 효과, 다섯 번째는 강한 효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3차원. 자, 3차원 만화예요. 그래서 3차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목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광택 처리, 두 번째 경사, 세 번째 만화, 여기 있네요. 만화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글꼴을 변경을 합니다. 자, 글꼴은 6번 슬라이드의 글꼴은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 모두 굴림이 18포인트였어요. 홈 눌러서 조금 전에 한번 썼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굴림 그리고 18포인트 그리고요. 검정색이에요. 자, 스마트 아트는요. 색깔 어떨 때는 검정으로도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흰색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맞게 글꼴색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면 표에서 했던 것처럼 스마트 아트 전체 모서리와 가로 세로에 점점점이란 단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서요. 조금 더 글씨가 내려갔으니까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요. 이 안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위아래도 조정을 좀 할게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오타가 안에 있네요. 대문자 입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 아래에 있는 개체도 한번 볼게요. 자, 경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형일까요? 스마트 아트일까요? 입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가 되죠. 자, 이 도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제 이 스마트 아트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면 돼요. 이것도 화살표가 붙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형으로 갑니다. 자, 프로세스, 바로 나왔네요. 프로세스형에 세로 화살표 목록형.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도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화면에는 하나만 나왔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모자라지 않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그냥 클릭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텍스트 창을 열어볼게요. 자, 눌러서 위에 클릭을 하세요. 자, 여기는 경제적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는 입력하고요. 또 내려와서 높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높음까지 입력을 했는데 이 아래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부분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창은 X를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했던 스마트와 똑같이 테두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스타일은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경사예요. 3차원 경사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있는 자세히 단추 누르시고요. 3차원 경사예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가세요. 자, 경사 첫 번째 거 광택 처리, 두 번째 경사 여기네요.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홈으로 옵니다. 굴림에 18포인트 주셔야 되겠죠? 클릭해서 굴림, 그리고 18포인트라고 되고 더하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커지고 늘어날 때마다 이 텍스트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지 않도록 18포인트 다시 한번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검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요, 경제적이라는 것만 흰색이에요. 그럼 얘만 더 클릭을 해서 다시 흰색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스마트 아트를 아래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두 스마트 아트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편의성이라는 도형 나와 있죠? 여기 뾰족한 게 하나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화살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홈에서 그리기 그룹을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요. 우리 맨 위에 있던 이 도형하고 비슷해요. 자,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서 클릭을 하고요. 아래쪽에 드래그를 하세요. 자, 드래그 했는데요. 안쪽이 없잖아요. 이 안쪽. 자, 보세요. 자, 이 안쪽에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해서 위로 당겨주세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편의성. 도형을 선택해서 편의성 입력을 해주세요. 목이 조금 긴 것 같죠? 아래쪽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요. 조금 길이를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도형 볼게요. 자택 충전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도형에서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하고요. 순서도에도 보시면 순서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양이 같아요. 근데 모양은 같은데 노란색 조절점이 있냐 없냐가 달라져요. 그런데요. 평행사변형을 쓰던가 또는 순서도에서 순서도 데이터를 쓰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감점 대상 아닙니다. 자, 쓰고 누르고요. 자택 엔터 충전. 자, 그대로 복사를 해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세요. 좌우 반전되어 있잖아요. 홈 탭에 있는 정렬에서 회전 좌우 대칭. 자, 텍스트 부분을 드래그해서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텍스트를 먼저 쓰지 않고 도형을 먼저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좀 편하겠죠. 자,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방향키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도형, 이 바닥에만 맞추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입력을 했는데 도형을 다 삽입을 했는데 이렇게 모자라요. 뾰족하게 나가요. 그러면 바닥을 조금 더 키워 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했죠?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자, 블록 잡을 때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아트예요. 이 스마트 아트가요, 바깥쪽에 있는 이 흰색 테두리가 더 빠져나가는 경우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닥 도형 안에 싹 들어와 있지만 이 흰 테두리가 옆에 있는 도형까지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테두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배치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데라고 해서 이 바닥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블록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포함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로 넓게 블록을 잡으세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도형들이 모두 선택될 수 있도록 범위를 잡고요. 홈 탭에 있는 정렬에 그룹을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인 컨트롤 G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왼쪽에 완성을 됐고요. 자, 이제 오른쪽 도형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은요, 제가 복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도형에 맞게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닥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테두리가 틀려요. 그리고 위아래 다시 반전되어 있어요. 자, 일단 회전부터 한번 할게요. 정렬, 회전, 상하 대칭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누릅니다. 대시 스타일 누르시면은요, 첫 번째는 실선, 두 번째는 둥근 점선, 세 번째는 사각 점선이잖아요. 자, 네 번째는 파선이에요. 자, 사각 점선과 파선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더 가깝게 맞나요? 파선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파선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나 됐잖아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도형은요, 제가 왜 복사를 했냐면 기능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복사를 했어요. 모든 도형은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도형 그릴 때처럼 드래그만 하고 텍스트를 입력해도 되는데요. 가끔 도형을 변형하다가 잘못했거나 또는 복사를 했는데 도형을 삽입을 했는데 이게 원하는 도형이 아니거나 할 때는요. 도형 변경을 하시면 훨씬 수월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설명을 하려고 복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도형이 아니죠. 그래서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도형 편집을 누르세요.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쪽만 뾰족하죠. 자, 이 도형은요. 다시 보세요. 아래쪽만 뾰족해요. 다시 위에 도형 더블 클릭,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삽입 그룹에 있는 도형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을 하세요. 자, 이거는요. 아래쪽만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이에요.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 얘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바로 나왔죠. 그런데 요 안쪽에 목이 없잖아요. 자, 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쪽 노란색을 일단 밖으로 빼세요. 자,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빠졌죠. 근데 그리고요. 또 하나 각진 것만 있고 이 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목이 없어져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조금 더 크기 조절할게요. 하신 다음 안쪽을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위치나 크기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도형을 삽입해서 그리면 다시 크기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복사해서 모양 변경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바닥과 윗상단이 됐으면, 윗상단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도형은 어떤 걸 그려야 되냐면 이 BMS라고 되어 있는 도형. 하트보다 이게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그려요. 근데 저 도형이 저 도형 찾는데 참 힘들었어요. 저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면 한쪽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한쪽은 빗면이잖아요. 저 도형이 어떤 거냐면 순서도에 있는 이 마지막 도형이에요. 순서도 화면 표시 도형이에요. 얘를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 도형 많이 나오죠. 목차 슬라이드 할 때도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길게 드래그하면 또 총알처럼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자, 이 도형 잘 눈여겨두세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로 수평 수직 복사를 하세요. 하고요. 좌우 전환되어 있죠. 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홈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홈에서 이번엔 더블 클릭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요. 그리기 도구 서식. 오른쪽 정렬 그룹에 있는 회전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가 됐죠? 그리고 하트를 그릴게요. 위에 있으니까 하트. 기본 도형에 있는 하트 눌러주세요. 자, 안쪽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빗면처럼 만들어졌죠. 조금, 이제 저 보고 크기 조절 조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을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도형 볼게요. 대전류 충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도형은요, 양쪽이, 이 도형은요, 한쪽이 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한쪽이 둥글러져 있어요. 홈에서 그리기 그룹을 도형의 자세 단추를 누르고요. 자, 사각형으로 갈게요. 마지막 도형.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얘도 넓게 드래그를 하고요. 자, 그런데 모양이 틀려요. 조금 더 뾰족하고 또 반전도 되어 있죠. 대칭 회전도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해서요. 이 노란색을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자, 더블 클릭. 정렬 그룹에 있는 회전. 좌우 대칭. 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걸 먼저 할 거 그랬네요. 다시 좌우 대칭. 자, 입력을 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 급속 충전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속 충전 있고 아래에 도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 한번 써볼 거예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도 복사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썼던 도형 모양 변형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삽입에 있는 도형 편집이에요.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이 부분이죠. 오각형. 눌러주세요. 자, 좌우 대칭 하시면 되죠. 자, 급속 충전 하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이 도형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사각형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자, 화살표 그려볼게요. 홈, 도형에서요. 자, 이 화살표죠. 선에다 놓고요. 자, 이거 연결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급속 충전 이 도형을 누르니까 빨간색 점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세 쌍 이상에서도 나오죠. 점이 나오죠. 점으로 이어주세요. 자, 얘가 조금 더 옮겨가면 돼요. 크기 조절을 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길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선이 검정이죠? 찍고 윤곽선 검정하고요. 조금 굵게 한번 줄까요? 약간 굵으니까 살짝 굵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시간이 안 남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룹을 지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오른쪽도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하시고요. 더블 클릭.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이거는 요걸로 하시면 되겠나요? 정오각형. 기본 도형에는 정오각형. 그리고 연속 충전 조금 길게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도형도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더블 클릭.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요. 양쪽이 잘린 거. 여기 있죠. 사각형의 네 번째 거. 눌러서요. 여기는 자, 도형 복사하실 때요. 저처럼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은 거 그거 하세요. 그러면 바로 입력이 가능해요. 자, 회전 놓으시면 돼요. 자, 완성이 되었죠. 자, 블록을 잡아볼게요. 이 오른쪽 거 블록 잡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블록을 잡다가는요. 페이지 번호, 이 슬라이드 번호까지 블록이 잡혀요. 이거 블록이 안 잡히게 조심하세요. 자, 블록을 슬라이드 번호는 입력되지 않도록 영역을 잡습니다. 자, 컨트롤 G 이번에는 단축키로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 남았죠.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1번. 첫 번째는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요. 나누기 하래요. 가로 바깥쪽으로. 자, 나누기에 가로 바깥쪽으로. 잘 보세요. 자, 이거 하실 때요. 가끔 애니메이션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경우 있어요.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에서 첫 번째 왼쪽 거 그룹화된 거 찍고요. 애니메이션의 자세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도 또 있어요. 여기 나누기가 빨간 거에도 있고요. 초록에도 있어요. 나타내기는 초록이고요. 강조는 노랑이고요. 끝내기는 빨간 별이 나와요. 나타내기만 하시면 돼요. 이 시험에서 애니메이션은 전부 다 나타나기예요. 자, 나타나기에는 나누기 눌러주세요. 나누기.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가로 바깥쪽으로. 그러면 효과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눌러서 가로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했기 때문에 1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두 번째 애니메이션. 그룹화도 애니메이션 효과. 그룹화는 이미 해놨죠. 밝기 변화만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룹화된 거 찍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자세 단추 눌러서 밝기 변화 눌러주면 애니메이션이 끝나요. 그런데 여기 번호를 보면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이잖아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애니메이션 누르셔서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하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룹이 되어 있고요. 그룹화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모든 도형이 다 나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지 2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순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면 여기도 순서가 바뀌어요. 2, 1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우리는 왼쪽이 1, 오른쪽이 2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1, 2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6번 도형과 스마트 아트 그리고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까지 주는 방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팁 하나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끔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그룹화도 다 있고 애니메이션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만약에 도형을 못 그렸어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6번 슬라이드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림만큼 블록 잡고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먼저 주세요. 이거라도 부분 점수 받아야 되니까 주신 다음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도형을 또 그릴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미 그룹화도 했고 애니메이션도 주었는데 여기에 도형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그룹화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
지금 이건 그룹화되어 있고 이건 그룹화된 거 위에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을 또 줘야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 방법 쓰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자, 그룹화된 거 이대로 블록을 잡으세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도형을 컨트롤이나 컨트롤 시프트로 블록을 잡아요. 잡아서 자, 이 안에 있는 자, 그룹화되어 있는 그룹화 도형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도형 하나만 더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또는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에서 모양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룹화 안에서 했다라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크기를 또 조절을 하세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현재 그룹화 되어 있는 거죠? 그룹화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도형을 따로 그리지 말고요. 이 안에서, 그룹화 안에서 다시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크기 조절도 하시고요. 블록 잡아서 하고 회전도 만들어 주세요. 자, 분명히 도형은요, 이렇게 삽입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애니메이션은 어떨까요? 애니메이션 창을 보면 그냥 그룹이 되어 있고요. 재생 단추를 누르면요. 어때요? 재생 단추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가 되지 않고 그냥 그룹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와요. 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요, 도형을 따로 넣어볼게요. 도형을 따로 넣게 되면, 자, 보세요. 재생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다시 그룹하고 다시 애니메이션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간이 모자란다. 너무나 시간이 이제 촉박한 거예요. 그러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블록 잡아서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 주세요. 일단 거기까지 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하고 감독관 PC에 전송을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의외로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럴 때 다시 그룹화를 한번 찍고 그룹화 안에서 도형을 복사하고 모양 변경, 도형의 모양 변경을 통해서 도형을 삽입을 하시면 다시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꼭 하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스마트 아트를 했는데 스마트 아트가 이 도형이 아닌가 봐요. 입력을 했는데 스마트 아트가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하지 마시고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마트 아트 도구에서 디자인을 클릭을 합니다.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 스타일을 주었잖아요.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이아웃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기타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변경이 돼요. 다시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크기 조절하고 입력하지 말고요. 스마트 아트 선택하신 다음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그리고 레이아웃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고요. 기타 레이아웃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출제 형식에 맞는 스마트 아트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훨씬 쉽게 스마트 아트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서 감독관 PC에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